됐어. 뭉치는 잘하네. 자, 무리함수 나가겠습니다. 보시고요. 수준 다 했어? 우리? 시간 좀 남았어? 내일까지 다 풀었고 와. 그래도 준다. 수원이는? 좀 나왔어요. 그때 알았어. 일요일까지 숫자 쓴다고 남기는 거야? 수연이는? 다 했어? 그다음에 수연은? 다 했어? 무리함수다. 그냥 마무리하고 경우의 수를 질문을 오답 질문 다 받고 나면 내일 남는 시간에 경우의 수도 시간 되면 다 합시다. 유리함수는 이제 다 했었고 페이지 118페이지부터 무리식에 관련된 점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무리식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 식이 다양한 식이 다항식이 들어가도 되고 분수식이 들어가도 되고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가 있는 꼬라식은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고 무리식은 유리식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 간단히 그냥 사칭 연산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유리화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갈게. 그냥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유형 1로 가볼게요. 넘어가. 유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무리식은 자, 실수가 되도록 이제 771번 봐봐. 루트 안에 식이 있는데 아니 얘가 실수가 돼야 되니 이 시간의 값은 0 이상이어야지만이 실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걸 묻는 거야 그냥. 그럼 루트 6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얼마야? 4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요노마가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2차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지?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 요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 개념을 수학상에서 이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거. a는 지금 한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 안의 값이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과 숫자를 같이 연관지어서 개념 정리해보자 여러분. 루트 a 제곱이라는 거는 누구랑 같은 거야? 쓰거나 절대값 a랑 같은 거지.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어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나오는 거야. 어렵지 않지?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잘 구분하라는 얘기지. 루트 a를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됐습니다. a가 되는 거지. 즉 a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a가 양수일 때 루트 2의 제곱을 하면 실제 2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건 루트 2i를 제곱하는 것 같으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대로 값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a가 양수일 때 복수에서 배운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루트 빼기 a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루트 ai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만약에 네 번째 a가 옴수면 루트 마이너스 a는 뭐라고 쓸 수 없어? 루트 ai라고 쓸 수 없는 거지. a가 옴수가 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하래. 실제로 그냥 루트 2인 거야. 실제로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걸 그대로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2i가 돼버리잖아. 이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사실 또 루트 빼기는 루트 2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a가 없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루트에 관련된 식에 관련된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고 유형 1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유형 2도 유리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유형 3에서 개념을 좀 이어가면 당연히 a가 옴수고 b가 옴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성립을 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만족이 되면 얘는 뭐가 돼? 성민아. 둘 다 음수인 거야? 0이야? 0이야? 승원이 어떻게 다 정확하게 얘기해봐. 승원이 A가 2하, B가 0이하. 승원이도 지우도 동의합니까? 수현이 동의합니까? 진짜? 상민아? 동의해 진짜로? 네 생각에 동의해? 승선은 아무 안 했나 이거? 중공사 대비할 때? 틀리니까 자꾸 물어보겠지 선생님.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A가 0이네. B는 실수 조차가 모두 가능한데. 그치? 맞아 안 맞아? 근데 보통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요놈이 성립합니다라는 조건을 갖고 문제를 낼 때 AD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하여 라는 조건이 대부분 다 99%의 문제들이 다 붙어 지금.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준다. 어려워지니까 내용이. 얘가 아니라 지금 이해할지 무슨 말인지. A가 0이면 B가 실수 전체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참이 되려면 세 가지로 나누거든. A가 0이구나. 또는 난 B가 0이구나. 또는 A가 음수, B가 음수사가 나왔던가? 성립은 A가 0이면 그냥 다 성립하는 거야. B가 0이면 그냥 성립하는 거야. 자, 얘는 0,0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HB축이야. HB축이 연결해서 어떻게 돼? 얘가 0 이하니까 실선 포함해서 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등식 연결이라는 건 이제 전혀 배우지 않았을 거야. 아무리 설명을 했었어도. 들어본 적 있어? 부등식 연결? 초등학교 1학년 때 하지 않았어? 아니면서. 네. 얘의 영역은 얘를 나타내는 거고, 얘의 영역은 얘 포함해 얘와 얘가 나타내는 거지. 어떤 차이점인지 좀 직관적으로 하다. 영역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야. 참고로
얘도 잘 알아둬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랑 같으면 a는 0이 될 수 없잖아. b가 0 또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야. 혹여라도 최근에 한 3, 4개년 안에는 얘를 다루는 문제를 낸 적은 거의 없어 뜻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구분을 짓는 문제를 거의 내지는 않아. 근데 혹여라도 명제 강연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도 레벨이라면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명제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이면 얘이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돼. 알겠죠? 어떤 차이점인지 수정이 이해되지? 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풀면 안 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B가 0이면 A가 양수로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 다 정리했지. 그러니까 776 같은 경우를 보면 0이 아닌 두실수 A라는 조건이 붙어 안 붙어?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무조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얘하고 얘밖에. 이런 게 알고 있는데요. 그죠? 필요 충분 조건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 777 같은 경우가 자, X, Y가 모두 다 무슨 수야 얘가? 양수지. 더해서 뭐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고 곱해서 뭐가 나왔어? 양수가 나오는 구조야. 그쵸? 근데 X, Y가 모두 다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777을 푼다고 하면 유리화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내볼게. 1학기 내신할 때 쌤들이 많이 다뤄줬을 텐데.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풀어봐. 사실 거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지. 이 학기 때는 거의 다루시지 않는 건데 무의식이라서.
붙는 거지. 루트 x를 제곱하면 그냥 x 되는 거지. 아까 개념 정리했던 것처럼 루트 y를 제곱되면 그냥 y가 되는 거야. 이 루트 x에 루트 y가 되는 거고, 그죠? x 플러스 y는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 x, y가 실수인데 더해서 음수 나오고 곱해서 양수 나왔으니 x가 음수, y가 음수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루트 x 곱하기 루트 y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야? 루트에 x, y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계산할 때 조심해 주세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식의 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77 몇 번이야? 777 옆에다가 좀 정리해놔. 이렇게 봅시다요. 칠, 8은 너희들이 서로 보시고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그렇지. 자, 7, 유형 3으로 가볼게. 유형 3은 값을 먼저 대입해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식을 정리하고 나서 값을 마지막에 대입할 것이냐에 따라 계산이 풀이 과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대부분은 식을 먼저 정리하고 값을 나중에 대입하는 게 유리할 거야. 거의 한 90% 이상은. 문제집마다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에 식 정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는 먼저를 대입할 때가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 근데 대부분 문제집 여기 있는 것들은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한 후에 값을 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거라지. 이해가죠? 그래서 유형 3은 식을 정리해서 그냥 대입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가끔씩 정리가 안 될 때는 값을 먼저 대입해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라고. 알겠죠? 그건 팁으로. 783은 샥샥이지 얘들아? 유리화하면 풀마 반복해서 사라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이거 수 원에서 배우지 여러분들? 수를 좀 배우고 나면 훨씬 잘 보여, 그죠? 넘어갑니다. 유형 4도 대칭 형태직 x값과 y값이 켤레수의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으면 두 문자의 합과 곱이 간단하게 표현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식을 정리한 후에 대입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가죠? 마찬가지로 7, 8, 5도 인수분해를 하거나 식을 좀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인수분해 되는 모양일 것 같다. 딱 봐도. 무슨 말인지 가죠? 이 정도면 식이 정리가 될 것 같고, 무리함수로 가겠습니다. 무리식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우리 유리식이 더 다양하고. 자, 무리함수로 가자. 자, 무리함수는 기본 베이스 형태가 이렇게 나오자. 여기에 x에 대한 1차식에 대한 꼬라지의 형태를 무리함수라고 하고, 앞에 숫자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뒤에 숫자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건데, 기본 베이스가 이 4개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놈을 시발적으로 가지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y = 루트 x.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하향 그래프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일 건데,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루트 x. 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x가 된다는 거. 직관적으로 와닿지? 얘가 왼쪽으로 좌상향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있어. 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해야 하는 형태니까 루트 빼기 x가 돼야 되고, 좌하향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된다. 시발점은
네 놈의 그래프 모두 다 0,0이 시발점이 된다는 거야.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고 무리함수는 사실상 시발점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시발점이. 그래서 이 네 개 그래프만 외우면 끝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어차피. 얘가 만약에 3 루트 x-3 나와서 4가 있어. 이 식기는 그냥 앞에 숫자만 바뀐 거야. 그냥. 루트 x에다가 앞에 3을 곱했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맞아, 안 맞아? x가 증가함에 따라 y값은 빠르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뿐인 거야.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발점도 똑같지. 맞아, 안 맞아? 우상향의 그래프인 것도 똑같아. 이 상태에서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y축을 얼마만큼? 4만큼을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뭐만 찍는데? 시발점만 찍으면 돼요, 시발점만. 시발점이 3,4인 거야. 3 있고 4 있어서 시발점 찍어주면 우상향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그려주시면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거꾸로 요 그래프가 요렇게 주어진 거지. 뭐가 되겠다. 3 곱하기 숫자 3,4는 알려준 거지. 그 다음에 x 빼기 p 플러스 q 숫자를 k라고 해.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식을 찾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시발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p 값은 얼마? 3일 수밖에 없고 q 값은 4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5,9를 대입하여 k 값을 찾으면 돼. 안 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요게 정의역은 뭐가 되느냐? 루트 안에가 무조건 0 이상인 게 정의역이 되는 거지. 무슨 이해가죠? 루트 안에가 0 이상인 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은 앞에 있는 이 숫자의 부호를 따져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안에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놈만 살펴보면 치역도 충분히 계산이 돼, 안 돼? 되는 거라고. 무리함수 할 게 별로 없어. 이게 끝이야. 시발점만 알고 우상향, 우좌향, 우하향, 좌상향, 좌하향만 결정 지어주면 되는 거야. 납득하지? 내용 넘어갑시다. 그러면 정의역, 치역에 관련된 내용은 자 7, 8, 9를 한번 풀어보자. 지금 7, 8, 9 풀어봐. 자, 7, 8, 9 답은 정의역은 5분의 4 이하,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나오니? 성이 계산 중인가? 형이 나왔어? 지금 나오니? 성이 나와요? 되죠? 어렵지 않을 거야. 7, 9, 1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793 보자.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y는 루트 빼기 x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을 골라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다. 기억 돼요, 안 돼요? 안 돼? 대칭이동인데? 되는 거지? 평행이동만으로는 안 되지. 대칭도 있기 때문에 x축, y축 대칭을 하면 부호가 바뀌잖아. x, y의 부호들이. 그지? 기억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 니은은요? 불가하지.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다르니까. 맞아요?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다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은 돼, 안 돼? 되죠? 대칭 이동한 후에 평행 이동하면 될 거야. 맞아? 니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x의 개수가 4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1이 돼서 들어갈 거 아니야? 가능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가죠? 참, 요것도 여러분 좀 알아봐야겠는데. A 루트 B에서 A가 안으로 들어가면 요 놈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A가 안으로 들어가면 A 루트 B는 루트 A 제곱 B와 같은 건가? 아니야. 왜 아니야, 승원아? 괜찮아, 생각해봐. 저는 아니지. 왜 아닐까? 아니라는 결론을 얘기해줬으니. 지금 왜 아니야? A가? 그치, 음수일 수도 있거든.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루트 3은 성립해요. 근데 마이너스 2루트 3이 있어. A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남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그럼 얘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A 루트 B는 나눠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 0인 경우 생각하지 말자. 당연히 A 제곱 B가 돼야 되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남기고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이것도 참고로 좀 정리해놔. 얘는 나중에 수투할 때 조금 필요해. 극한에 가서 극한 계산할 때 루트 들어가는 극한 계산할 때 x가 0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거나 이런 경우. 근데 치환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치환을 안 하고 이제 머리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수해요, 오히려. 또 다른 놈들도 실수한다. 왜냐면 그냥 정직하게 치환해서 푼 친구들은 안 틀리는데 조금 머리가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암산해버리려고 바로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참고로 정리해놔. 얘가 양수음수 나눠야 된다는 거. 넘깁시다.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자, 796 하나만 풀어보자. 감각을 이렇게 796 풀어봅시다.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다시 계산해봐. 그럼 마이너스 나왔어? 응.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주 이간질을 보셨어? 예. 시발점은 꼬마 K잖아. 루트 3x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정도가 결정이 돼 있어. 그쵸? K의 위치에 따라 K가 체계가 되려면 요정을 지면 돼. 내려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게 y축이고 네가 지금 선택한 게 요 그래프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얘는 루트 3x라고 하는 순간 루트 3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 기울어진 공률 자체가 그 상태에서 이 시발점이 y축을 따라 k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k의 측면 여기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까 4개의 그래프를 그려줬었잖아. 선으로 나타내는 거냐면 해줬어요. 다 알고 있겠지만 y는 루트 x와 y는 빼기 루트 x를 제곱을 때리게 되면 둘 다 y 제곱은 x를 만족하고 있는 거지. y 제곱은 x를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에서 온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x의 제곱에 y 이퀄 x를 대칭한 그래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y 이퀄 x 제곱이라는 건 좀 이따 뒤에서 할 건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나? 즉, 이 식기가 y 이퀄 x의 제곱과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요 시발점 0,0인 요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는 요 식기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y는 x의 제곱이 x가 0 이상인가를 만족하는 놈의 1대1 되는 그래프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발점 0,0인 y는 떼기 루트 x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의 제곱에서 x가 0보다 작다의 그래프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역함수가 얘가 되고 얘 역함수가 얘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다뤄줄게. 공률이 정해져